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타로 친구 타로메이트 설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 분의 속마음, 나에 대한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 관계가 틀어지신 분들, 이별하신 분들 모두 다 해당이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리딩이 다르게 읽히게 된다면은 제가 따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카드 선택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 분의 나에 대한 속마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사실 1번 카드를 많이들 뽑아주셨을련지 사실 의문이 들긴 하지만 1번이 달 카드잖아요. 그래서 타로 카드를 조금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달 카드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실제 카드 리딩은 다를 수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리딩이 될 수도 있기에 한번 카드를 뽑아가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리딩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신 이 달 카드의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짐작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아리송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메이트님들을 향한 이 감정이 이제 내가 지쳐서 그런 건지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최근에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들한테 표현했던 부분 힘들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좋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걸 의미해요. 내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나도 내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가 이 달 카드거든요. 근데 요거는 시기적으로 이분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분한테 모든 상황들이 다 꼬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은 개인 사적인 부분들까지도 힘들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감기 몸살에 걸렸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예민한 일들이 생겼다라고 의미하는 부분도 있기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대방 분의 마음이 좀 헷갈린다라고 할지라도요. 이 시기만 영상을 보시고 한 3, 4일 정도 최대 일주일 정도만 조심하신다면 잘 풀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 분의 속마음 카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분이 나에 대한 속마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에 대한 속마음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3장 정도만 뽑아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컵의 여왕이라든지 페이지 펜타클 러버스 카드가 나타났어요. 자, 이 친구들은 메이트님들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컵의 여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심한 수동적인 에너지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아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자기만의 행동이라든지 자기만의 이 언어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가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추가 카드. 상대방 분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 되게 편안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쩌면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티는 내지 않고 약간 요렇게 너랑 같이 살면 좀 행복할 것 같아 라든지 너랑 같이 있을 때 너무 편안해 라든지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좀 흘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 두 번째 카드 보시면 페이지 펜타클에 대한 카드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인디고 컬러. 이분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이 현실적인 부분들. 내가 너를 좋아하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 뭐 장거리일 수도 있고, 혹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내 마음을, 내 진심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감정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상대방 분께서는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뭔가 아니면 우리가 썸을 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신 분들이라 한다면은, 나도 이렇게 애매한 관계가 싫고 좀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분 지금 세 번째 카드 보시면 러버스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께서 여러분들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실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상대방 분께서는 우리 사이에 분명히 단점들이 있어요. 좋을 때는 너무 좋지만 힘들 때는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대화로 잘 풀어내고 싶은데 자기도 자기 생각을 말 못해요. 근데 이게 말을 못한다라는 자체가 말을 하기 싫어서 안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맞겠지? 내가 괜히 말했다가 이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라든지, 아니면 내가 괜히 말했다가 얘가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차마 솔직하게 말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상대방 분께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동적인 에너지가 강하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기보다는 뭔가 꽁꽁 싸매고 있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눈치채줬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좀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커플이신 분들도 되게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헤어지신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재회를 원하긴 하지만은 내가 재회 의사를 밝혀도 되는 걸까? 우리가 헤어졌는데 이 친구가 나랑 헤어질 때 되게 힘들어했는데 내가 재회하고 싶다고 말을 해도 되는 걸까? 얘 나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내가 과연 다가가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커플이신 분들, 잘 만나고 계신 분들이라 한다면은, 나는 얘랑 결혼하고 싶은데, 메이트님들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이러한 내 생각을 밝히는 게 도움이 될까? 메이트님들이 과연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 분께서는 지금 저희 메이트님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커플이신 분들이 한다면 좀 더 본인이 노력할 의사가 있고, 상대방 분이, 그 다음에 썸이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연애로 넘어갈 수 있도록 상대방 분께서 적극성을 보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재회를 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상대방 분께서 연락이라든지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싶은 카드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요, 여러분들과 잘 만나고 싶어 해요. 오히려 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부분에 집착 아닌 집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개의 완드의 다크바이올렛 카드 나왔거든요. 우리는 싸우면 안 돼. 우린 또 헤어질 수 없어.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을 구속하려고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한테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괜히 의심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고 이거를 본인이 표현을 못하면서 약간 이렇게 행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집착 아닌 집착? 아니면 괜히 떠보는 듯한 말투로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테스트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 분께서 좀 감정 표현 자체가 서투신 분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연애할 때는요, 뭔가 대화, 언어적인 표현보다는 행동력에 대한 표현들로 여러분께서 좀 눈치를 채준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나한테 그런 거는 나를 진짜 좋아해서 그러는 거구나 라고 이분의 행동을 보시면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옳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카드들이 행동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딱히 없어요. 자기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다음 여러분들과 잘 지내고 싶다. 우리는 좀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사실 누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께서는 좀 서로 배신하지 않고 서로 헐뜯지 않고 또 서로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될까? 속이지 않고 그냥 차라리 뭐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술 먹고 싶으면서 술 먹고 싶다 말을 해라. 내가 그 정도 이해해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진짜 편하게 막 생각 머리 복잡한 연애는 싫어할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밀당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밀당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밀당하게 되면은 그게 밀당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요. 아 그게 얘의 진심이구나. 메이트님들의 진심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메이트님들의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보면은 밀당을 전혀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오히려 좀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느낄 정도로 다가왔으면 다가왔지 밀당을 안 하실 것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밀당을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 분께서는 우리가 잘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관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기가 좀 행동력을 죽이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괜찮아, 나 부담스럽지 않아 라고 한다면은 이분께서는 계속 밀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대방 분의 속만 보자면요. 만나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좀 더 진지한 만남, 결혼이라든지 동거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입 밖으로 꺼내면 저희 메이트님들께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 번씩 적극적으로 나갔다가 빠지고 적극적으로 나갔다가 빠지는 거지 이게 밀당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지 아니면 잘 받아주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행동력 있게 빠지는 거지 밀당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헤어지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재회를 하고 싶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과연 재회를 원하는지 궁금해서 잘 지내라든지 연락이라든지 밥이라도 먹자 이런 식으로 행동력을 취할 것 같긴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죄송해요. 강아지가 들어왔어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 강아지가 이렇게 올라올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서 재회를 원하신 분들은 할지라도 재회를 하고 싶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과연 재회할 의사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확실하게 모르기에 일단 본인의 행동을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한다면 미안해 너가 그렇게 부담스러울 줄 몰랐어 라고 빠질 것 같아 보이지 이분께서 여러분들하고 밀당하려고 막 우위에 선점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분께서는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마음도 있지만은 사실 힘든 부분도 있어요. 우리 연애에서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끝내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더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더 크신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 분의 두 번째 속마음, 좀 더 깊은 속마음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분의 속마음 좀 더 깊게 파보도록 합시다. 이게 좀 더 깊은 내면을 보게 되면은 좀 말 못할 속사정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봐봐. 아까 10펜타클 나왔는데 지금도 10펜타클 나오죠. 10개의 펜타클. 자, 이 10개의 펜타클은 재회를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자, 1번 메이트님들과 상대방 분께서 결혼 정년기에 해당이 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이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 분께서는요, 좀 더 현실적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라면, 혹은 우리가 재회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준비가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 안정감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근데 아까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행동력을 취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두 번째 카드 퀸 원드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움직일 수는 있어요. 자,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혹은 내가 먼저 결혼 이야기 꺼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부담스러워 할지 아니면 잘 받아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려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상대방이 나를 헷갈리게 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상대방 분 보면은 데스카드가 나타나 버렸죠. 자, 데스카드는 그 다음 카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카드 좀 뽑아볼게요. 두 분 사이에 뭔가
상처받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상대방 분께서?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보자면요. 이분께서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한테 받은 상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카드가 태양 카드가 나타났거든요. 태양 카드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괜찮아. 너를 잃는 아픔이 더 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잘 만나고 계신 분들을 할지라도요. 저희 메이트님들께서 상대방 분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의도치 않다라고 하더라도 의도치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뭐 남사친 여사친 문제라든지 혹은 뭐 오해에 살만한 행동을 내가 한번 했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상대방 분에게 실수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한 번쯤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한다면은 1번 카드 리딩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상대방 분께서는 그런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기에 이 아픔을 그냥 떠안고 가려고 하거든요. 데스 카드가 여기에서 이별을 의미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변화를 의미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과거에 우리는 없었던 거야.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없었던 거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 분께서는 여러분들을 좀 떠안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혹은 이제 아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의도치 않게 부모님들 간의 언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싸움이 있었다고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내가 상대방 분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 물론 저희 메이트님들께서도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상처받았어요 이래버리면 참 난감합니다. 상대방 분은 어쨌든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태양 카드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분이 사실 이렇게 카드가 뜰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괜찮은지 자꾸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자기가 상처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적극적일 수가 없겠다. 여기서도 퀸컵이 나왔거든요. 되게 소극적인 친구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3소드 밑에 카드에 킹소드가 나타났잖아요. 이분께서는 그 아픔에 대한 것들은 다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되게 유하게 넘어가는 스타일이다. 평상시에 화도 안 내고 그렇지만은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비슷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으악하고 크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분의 상처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PTSD라든지 아니면 트라우마처럼 좀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분께서는 한 번씩 부정적이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달래주고 이 사람이 아픈 상처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받아줘야지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건강한 관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놓치고 헤어진 게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어찌어찌 그냥 다시 만나고 있는 해부 커플일 수도 있어 보여요. 저는 사실 이러한 방향은 제외 컨설트 내려드릴 때 제일 반대하기는 해요. 어차피 헤어질 게 뻔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색안경 낀 것처럼 필터링 된 것처럼 그게 돋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 머릿속에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외는 하는 거 아니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안정장치라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데 아직 두 분 사이에는 그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 상대방 분이 한 번씩 이렇게 집착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좀 날카로워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되게 잘해줬다가도 한 번씩 날카로워져가지고 예민해져가지고 나를 막 끝으로 몰아가요 라든지 아니면 화내면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상대방 분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 자체는 사실 너무나 진심이에요. 저 운명의 수레바퀴 9컵까지 나타났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거는 진심이긴 하지만요. 저희 메이트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진심이네. 여러분들께서 이 아픔을 떠안고 갈 수 없으면은 이 만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나도 상대방을 많이 좋아하고 내가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좀 예민해지고 좀 분노 조절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러한 성향을 보이더라도 저는 이해해요 라든지 이 상대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정말 힘들겠지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분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 자체는 상당히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더 진지한 만남을 원하고 계시고 받은 상처는 여전히 있어요. 이게 회복이 됐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메이트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 달 카드가 나온 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너무 좋긴 하지만 이 상처받은 부분들 때문에 한 번씩 발을 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분의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대방 분께서 저희 메이트님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직관적인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가 많아가지고요. 조금 나눠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영다야. 뜯으면 안 돼요. 응? 졸려? 자, 상대방 분께서 저희 메이트님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널 사랑해서 그랬대요. 자, 우리 그때 참 좋았었지. 짜증나. 날 봐줘. 나 이만큼 잘했어. 나 칭찬해줘. 지금 뭐해? 난 너 생각해. 이젠 솔직해지자.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서질 마음도 없어 이제. 날 놓아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상대방분의 양가 감정이 딱 드러나는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참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 너무 힘들었던 기억들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분의 속마음이 이렇다. 내가 이거를 좀 기본 값으로 디폴트 값으로 알고 상대방을 좀 달래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한 1번 메이트님들께서는 달카드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움직이기보단 한 3, 4일 정도 길면 일주일 정도 뒤에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디테일한 개인 상담이나 컨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잘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분의 속마음, 나에 대한 속마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2번 카드도 많이들 안 뽑아주셨을 것 같은데 이 은둔자라는 카드는요. 쉽게 말하면 잠수탄 카드이기도 해요. 상대방분에게는 지금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메이트님들을 생각하면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야 라는 걸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아마도 지금은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지 않을까.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가 나타났어요. 이게 외향형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친구분들이라든지 혹은 나랑도 연락이 되긴 하지만 우리 만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내향형, 아이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만난 친구들도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리딩이 달라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상대방 분께서 제 2번 메이트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장의 카드를 먼저 뽑아보고 더 디테일하게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분께서는 할미 카드처럼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에너지가 나왔거든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에너지가 나왔는데 지금 요 현 시점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포스드의 블루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내가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너를 내 머릿속에서 비워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크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나오거든요. 컵의 기사 카드에 터키색이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마음을 잘 몰라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A라고 말하는데 메이트님들은요 B라고 C라고 이해를 해요. 왜 제 마음을 몰라줄까요? 왜 자꾸 제 마음은 A인데 B하고 C로 오해를 하는 걸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도저히 내 마음은 A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커플이신 분들을 할지라도 헤어짐까지는 보여지진 않지만은 뭔가 대화가 안 될 수 있다.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싸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이별하신 분들이 한다면은 자꾸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오해하고 막 근데 나는 A라고 설명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A라고 해도 메이트님들은 B씨라고 하니까 이럴 거면 헤어져. 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진짜 질린다. 이러면서 헤어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카드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속마음 좀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상대방 분이 그렇게 회피형은 아니네요. 나에 대한 속마음. 좀 여러분들 사이에는요, 겹치인이 많을 수도 있고, 혹은 이분께서는 뭔가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아예 끊어내기보다는 지인으로서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는 사이. 우리 그냥 아는 사이로 지내자. 연애 말고 그냥 동료로서 지내자. 그냥 회사 동료? 아니면 그냥 CC는 그거지. 그냥 학교 친구. 이런 식으로 그냥 오빠 동생? 누나, 동생 이런 식으로 지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놓을 생각은 없거든요. 여러분들과 아예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관계를 좀 더 라이트하게 즐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분은 어쩌면 방향성 자체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애를 추구하는 방향.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연락이 중요한 사람인데 상대방은 연락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 한다든지 나는 여사친, 남사친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 분은 여사친, 남사친은 극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연애 성향도 사실 안 맞거든요. 나는 되게 빠른 타입이지만 상대방은 되게 신중하고 느린 타입일 수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잘 맞는 듯 안 맞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좀 빈번하게 자주 싸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만약에 커플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우리가 예전처럼 좀 크게 치고받고 싸우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헤어지신 분들이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좋긴 해. 근데 우리가 또 헤어질 게 뻔해. 그래서 다시 만나는 게 맞을까? 여러분들 싫은 건 아니야. 근데 연애하기에는 뭔가 연애 성향이 안 맞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시 만나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하고 계시고 썸을 타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썸을 타긴 타.
좋아.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 근데 쟤는 자꾸 나한테 확신을 바래. 나는 좀 더 썸을 타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좀 두 분이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완전히 쿵짝이 잘 맞는 커플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상대방 분께서도 좋은 점은 있지만 단점이 확실하다. 근데 이분은 감정 소비하는 걸 별로 좋아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된다. 그래서 F형이신 분들보다는 T형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감정적인 이런 감정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투신 분들.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되지? 왜 말이 안 통할까? 이 친구를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감정적으로 자꾸 호소하다 보면은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라는 생각에 그만하자. 손절을 해버립니다. 아마도 지금 저희 메이트님들께서도 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 분께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본인을 믿고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께서는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신 분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가 나만 믿고 좀 따라와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사귈 때 내가 연애를 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좋아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신 분처럼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나 원래 A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데 자꾸 융통성 있게 BC를 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모습이 굉장히 낯선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상대방이 자꾸 헷갈리게 해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분께서는 밀당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메이트님 너무 좋아서 한번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께서는 이분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내가 한번 헷가닥 한 거지 그게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헷가닥 한 모습을 좋아해. 근데 그건 내 모습이 아니니까 자기도 낯설어. 하려고 하면 미치겠어. 너무 오글거리고 안 돼.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그런 모습을 좋아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동이 생긴다. 자아 충돌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뭔가 안 맞다라는 생각에 좀 완벽주의 기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 분 성향 자체가. 이러신 분들은 사실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100% 천생연분이겠어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다 맞춰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조금 더 깊은 속내를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분의 조금 더 깊은 속마음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상대방분이 연애를 많이 안 해보셨나요? 연애를 많이 안 해본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연애 자체가 굉장히 망설여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우리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약간 그런 거 있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메이트가 나의 마지막 연애 대상이 돼도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나온 케이스는 여러분들 나이가 좀 어린데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 20대 초중반 이렇게 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에 내가 과연 이 사람하고의 연애를 마지막으로 해도 될까? 내가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이어가지고 이 페이스 자체가 되게 느리신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예를 들어서 100일이 됐어. 그럼 이 100일 때 뭘 해야 되지? 혹은 1년이 됐어. 4년이 됐어. 이때 내가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연애를 했다고 할지라도요. 6개월, 1년 이상 만난 그 케이스가 많이 없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메이트님들에 대한 속마음, 좀 더 깊은 속마음 보자면은, 일단은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혼자만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그게 좀 잘 들리지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적극적인 에너지보다는 수동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또 상대방 분께서는 교환 카드 컬러는 오렌지 컬러. 좀 여러분들하고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는 텔레파시가 잘 통한다. 우리는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는데, 지금 저희 메이트님들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분의 개인적인 상황들도 좀 안 좋지 않을까?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커플이신 분들 할지라도요,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혹은 내가 이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분은 차가 있고 한 분은 차가 없어요. 근데 이제 차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데리러 가야 되는 모습이죠. 근데 이분이 상대방의 차가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애를 딱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비교를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뭔가 더 많이 움직이고 돈을 쓰고 하는 것들은 상대방 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좀 안 만나도 되고 각자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은데, 뭐 일주일에 2번, 3번 만날 거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난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자꾸 그래도 보고 싶으니까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분한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혹은 데이트 비용 같은 것도 요새 남녀 평등이라고 하지만, 저도 같은 여자지만 상담을 해보면요, 남녀 평등을 주장하긴 하지만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더 써야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조금 극티라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남자친구한테 이런 선물을 바래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의 월급이 저희랑 비슷해요. 그렇게 뭐 엄청 차이가 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같은 또래다 하면은 내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여자분들. 왜? 경력상 더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 분에게 좀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카드가 나오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으신 분들만 좀 맞으신 분들만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상대방 분께서는 이 우리가 연애했을 때 당시에 내가 좀 더 노력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괜찮아. 여러분들 좋아하니까 할 수 있어.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분한테도 부담감이 되기도 하고, 뭔가 자꾸 힘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가 좀 소홀하게 하면은 너 변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힘든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쌓아온 감정들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지만 또 힘든 거는 힘든 거기에 좀 이분이 많이 지쳐있는 티를 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나?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끝나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좋기는 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만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 메이트님들께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상대방 분께서는 모를 수도 있겠죠. 저도 이런 노력을 하는데 다만 티를 안 낼 뿐이에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상대방 분에게 좀 어느 정도 표현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상대방 분께서는 여러분들은 좀 노력은 하겠지. 근데 내가 더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이 관계에 너무 나 혼자 애쓰고 끈을 너무 붙잡고 있어서 너무 아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쳐있는 부분들이 크다.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우리의 이 관계가 그다지 행복하지는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쳐있다라든지 헤어짐을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여가지고 저희 메이트님들께서도 상대방 분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좀 솔직하게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들이 나왔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대방 분께서 저희 메이트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직관적인 카드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카드가 많아서 조금 나눠서 뽑아볼게요. 자, 상대방 분께서 저희 메이트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버리고 너에게 갈게. 나는 널 닮기엔 너무 좁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내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어. 사랑을 노력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진짜 많이 지쳤나 보네요. 당신의 마음이 차가워서 내 마음도 그렇게 식어버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나처럼 너도 나를 미워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그러지 못해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너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어. 네 물건도 너의 사진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상대방 분께서는 저희 이번 메이트님들이 너무 좋긴 하지만 그만큼 너무 힘듦이 같이 공존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해답을 찾으시고 상대방 분하고 진지한 대화를 털어놓으시고 술 한잔 딱 들이키면서 너도 힘들었지? 야, 나도 사실은 말을 못했는데 졸라 힘들었어. 라는 식으로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이나 컨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복채로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 분의 속마음, 깊은 속마음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제 3번 코골로 매달린 남자를 뽑아주신 메이트님들께서는 이 현재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상대방 분도요, 지금 자기가 딱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생각의 전환이라든지 역지사지라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그랬어야 했는지,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혹은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본인만의 가치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좀 다른 생각들을 들어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이해해보고 좀 생각의 전환을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해밍 카드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움직일 생각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 3번 메이트님들께서는 도대체 상대방 분의 속마음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께서는요, 저희 메이트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속마음에 대해서 좀 더 뽑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분께서는 현재 웨이트님들을 생각하면은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안정적으로 잘 만나고 싶고,
힘들다 힘들다. 그래서 감정이 너무 힘드네요. 지금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이렇게 보자면요. 먼저 세븐원들 다크블루가 나타났어요. 사실 그렇게 우리 관계적인 부분들 혹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힘이 든다라는 걸 의미하는 카드가 나타났거든요.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상대방 분께서 생각을 했을 때도 내가 너한테 다가가는 거 혹은 제외하는 거 혹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이에 펼쳐진 장애물들 같은 거를 이겨내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유독 힘들어요. 내가 평상시 같았으면 이런 것들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분한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것들을 이겨낼 만큼 멘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혹은 두 분께서 너무 잦은 싸움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지쳐버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조금 싫은 소리 하거나 서운한 티를 낸다 하더라도 상대방 분께서 그냥 넘어갔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는 그런 말들조차도 이분한테는 너무 버거워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카드 보시면 포한드가 나타나는데요. 이 카드는 약혼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뭔가 안정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는 걸 의미해요. 거기에서도 라이트 블루가 나왔는데 제가 봤었을 때 어쩌면 두 분께서는 좀 가치 있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뭐 아니면 도일 것 같거든요. 우리가 장거리라서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든지 아니면은 거의 반동거나 동거하는 형식으로 항상 붙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싸움이 잦아든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아예 극단적으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우리가 뭐 일주일에 주 1, 2일 정도, 3, 4일 정도 건강하게 만난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동거를 함으로 인해서 맨날 같이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장거리라서 혹은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못 봐서 싸운다고 한다든지 좀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카드 보시면 엠퍼러 여왕자 카드가 들어오면서 화이트 컬러가 들어왔거든요. 이 카드가 여러분들한테 나왔다는 거는 저희 3번 메이트님들께서 여성분이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 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3번 메이트님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놓치기 싫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 분께서 여성분이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약간 자존감이 되게 올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공통적인 거는 어쨌든 이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너무 머리 아프게 머리 굴리면서 연애를 하기보다는 정말 있는 그대로 순수한 그대로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호감을 느끼면서 연애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는 지금 굉장히 뭔가 지쳐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카드를 뽑아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자주 싸운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 분께서는 카드가 튀어나왔네. 두 분이 잘 만나는 날에도 꼭 한 번씩은 싸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항상 반복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뭐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티격태격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잘하게 싸우다 보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나도 괜찮긴 하지만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 분의 속말 보면은 여러분들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분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예민한 상태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한테 유독 이 예민함이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들도 최근 들어서는 좀 더 예민해져가지고 화를 낸다고 한다든지 삐진다든지 아니면은 잠수를 타버린다고 한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방 분은 본인 스스로도 본인 속이 시끄럽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하지만 상대방 분은요, 여러분들을 놓을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 놀 생각은 없고 만약에 커플이신다고 한다면은 그냥 일시적인 싸움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이별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본인 속이 시끄럽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다가오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속마음 자체는 굉장히 어지럽고 속 시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두 분 사이에 신뢰적인 부분은 문제가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상대방 분이 핑크색 컬러의 완대 왕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무 좋아해서 탈이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파워 J라든지 아니면 파워 T라든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까. 나는 너랑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으니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너랑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으니 너랑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싶어라고 본인만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런 계획들이 틀어지는 순간 이분은 좀 굉장히 예민해지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이 세 장의 카드를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들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네요. 근데 상대방 분께서는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두 분은 친구처럼 통과제일처럼 티격태격하면서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짝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지금 당장은 상대방 분이 속이 시끄럽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믿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소중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마 이 관계가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마음에 선을 지키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밀당을 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상대방 분에게 좀 더 확신을 준다 하면은 이분께서는 믿고 더불러 가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직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자체가 이 시기 자체가 이분한테는 사실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좀 인내심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황을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스스로 예민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최대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분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서라도 우리가 자주 싸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분의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은 조금 예민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은 속마음을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분의 좀 더 깊은 속마음을 뽑아보도록 합시다. 자, 저희 3번 메이트님들에 대한 깊은 속마음 봐봅시다. 이 카드가 또 나왔네. 여왕제 카드가 또 나타났네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인가 봐요. 상대방 분이 느끼시기에. 만약에 저희 3번 메이트님들이 남성분이라고 하신다면요. 되게 남성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섬세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상대방 분 좀 그런 게 아닐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오히려 집착하고 의심하게 되고 내가 왜 이러지? 나 원래 졸라 쿨한 아이인데 왜 메이트님들한테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느끼기에 저희 메이트님들은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을이 되는 것 같고 상대방 본인 스스로가 느끼시기에 메이트님들이 갑이고 본인이 을이다. 그래서 내가 맞춰주지 않으면 얘는 나를 떠나가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뭐 친구들하고 잘 놀면서 메이트님들 친구들이라고 놀다 올게라고 하면은 뭐 전화를 집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서운해 한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이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카드 보시면 파이브 소드의 라이트 블루 컬러예요. 이 카드는 좀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카드이긴 하거든요. 너 보내줄게. 근데 좀 서운하기는 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진짜 신경 안 쓰고 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상대방 분이. 보면 식스컵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이 불안감이 여러분들께서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이전의 연애라든지 혹은 뭐 부모님에 대한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조금 더 깊은 속마음을 보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일 수밖에 없다. 자기 스스로 굉장히 냉철해지려고 하고 좀
본인 스스로가 본인한테 밀당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메이트님들한테 이것저것 다 해줘. 근데 자기 혼자 순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바보 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버려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연락도 안 해. 왜? 내가 더 연락하면 내가 나중에 호구될 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생각이 들고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여사제 카드에 빈티지 컬러가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상처라고 하기보다는 이분이 과거의 이성들한테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상처들이 약간 PTSD처럼 트라우마처럼 반복될까봐 오히려 더 집착을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자체로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자기가 한 번씩 이런 PTSD 때문에 이런 이렇게 이전에 이전 연애에 있었던 상처들 때문에 본인이 예민해지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거를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분한테 좀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너 오늘따라 이렇게 예민해? 너 오늘 예민해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는 식으로의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이분이 예민하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컨트롤 하는데 그 정도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나도 내 스스로를 제어하고 있긴 하지만 제어한 게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놓치고 싶지 않기에 있는 그대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자기도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상대방 분의 카드를 본다고 한다면요. 지금 데빌 카드까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너무나 매력적이고 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데빌 카드가 나타났던 거는 말 그대로 성적인 매력이 굉장히 끌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중독돼 버렸다.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컬러 카드는 바이올렛 컬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 몸이라든지 잠자리 속궁합도 잘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약간 정신적으로 끌린다라는 말을 하세요. 나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있어서 저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정말 예민한 분이라고 하신다면은 저희 메이트님들께서는 조금 유하고 큰 나무처럼 고목나무처럼 감정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일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되게 예민한데 메이트님들은 되게 큰 나무처럼 이렇게 좀 편안해 보여, 유해 보여. 그런 것들이 아 내가 저런 것들 배워야 되겠구나. 너무 극단적인 것만 아니고 메이트님들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처럼 그런 것들 좀 배우고 싶다.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데빌 카드가 나오긴 했지만 컬러 카드에 바이올렛 컬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아 내가 메이트님들한테 있어서 배워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분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되게 자기 방어가 강한 사람이고 되게 남들이 뭐 쉽게 하는 말들 혹은 행동하는 것들에 의미 부여하고 계산적이게 되고 상처받고 극단적으로 끊어내고 했을지라도 저희 메이트님들을 만나고 나서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좋구나라든지 아니면 좀 더 사이화가 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변하는 모습이 긍정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메이트님들이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나를 되게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준 사람이 메이트님들이기 때문에 메이트님들한테 더 집착하고 본인 스스로가 의리지 않을까, 메이트님들이 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두 분 사이에서는 자존감이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너도 나를 좀 매력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러버스 나와버렸다.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과 뭐 단순히 연애로 끝을 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힘이 강한 메이저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머, 인연줄에 대한 카드까지 나타나 버렸네. 상대방 분은요, 지금 잘 만나고 계신 커플분들을 하신다면은 지금 이분이 예민할지라도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더 최선을 다할 것 같아 보이고 이별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돼서 연락을 안 한 것뿐이지 께서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의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연애를 했었을 때
본인의 모습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되게 그렇지 않아요?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나를 부정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사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더라도 주변 지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않아요? 저 실제로 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님이 계시는데,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상대방 분께서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더 다가오려고 하지 않을까. 만약에 짝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상대방분도 여러분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직 내가 연애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조금 시기를 보는 거지 내 마음에 상대방분의 이 연애에 대한 상처가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밀당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분께서 저희 메이트님들을 생각하는 속마음 좀 더 직관적인 카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가 많아서 조금 나눠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분께서 저희 메이트님들한테 갖고 있는 속마음, 하고 싶은 말 좀 뽑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카드는요, 운명이 아닐지도 몰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변할 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한다는 것들은 너는 알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게. 나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오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 메이트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들 정말 오해라고 하니 좀 내가 다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얘라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라고 했던 부분들 오해라고 하니 상대방 분이 말하는 걸 믿으세요. 제가 진짜 컨설트 내려드릴 때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고작 이 카드 제가 타로 카드를 보는 입장에서 좀 웃기실 수도 있겠지만은 요 종이 몇 장으로 그분의 마음을 대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거는 그분하고 이야기를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입으로 전해드는 게 제일 좋고요. 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지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대화를 하는 게 우선이고 카드가 이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겁니다. 그분의 말을 믿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메이트님들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는 솔직해지자. 이제 꿈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 분께서 하고 싶은 말을 알아봤는데요. 저희 메이트님들께서도 좀 더 솔직해지고 이분과 대화하면서 행복한 연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이나 개인형 맞춤형 컨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도 저희 4번 카드를 많이 뽑아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타로를 좀 보신 분들이라 한다면요, 이 저지먼트라는 카드의 의미를 알고 계실 거예요. 흔히들 연애 쪽에서는 재회를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이 왜 재회를 의미하냐면, 부활을 의미하는 카드의 저지먼트가 심판, 선택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관계의 부활이 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회를 의미하는 카드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들어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연락적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만은 조금 너무 제가 사실 희망 고문을 막 드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약간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반복되는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의미하는지 이 카드가 매우 긍정적인 상태만은 아니다라는 걸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긍정적인데 이제 카드를 펼쳤는데 부정적이면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 사이에 어떠한 기회가 들어올지, 재회가 될지, 아니면 연락이 될지, 만남이 될런지, 혹은 문제가 될런지는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게 우리 앞에 펼쳐질지 한번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상대방 분의 속마음, 먼저 표면적인 속마음. 딱 상대방 분에게 너 메이트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의 속마음이에요. 한번 세 장의 카드를 뽑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분께서는 두 분이 어떤 사이일까요? 커플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지만 이별하신 분들 썸 제외 다 될 것 같은데 저희 3원을 뽑아주신 메이트님들께서는 굳이 제외가 아니더라도 모든 케이스가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굉장히 크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 관계를 너무나 잘해보고 싶어서 신중할 수는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은 우리가 데이트를 하고 있고 연락을 주고받긴 하지만은 상대방 분은 알게 모르게 뭔가 조급할 수도 있겠다. 만족을 못하고 있다.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먼저 컵의 여왕 카드가 나타났거든요. 이 카드가 컵의 여왕이라서 되게 감정적으로 크긴 하지만 이 타로 카드에서 여왕의 에너지는요, 그렇게 말을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약간 이인자거든요. 이인자라고 해서 막 왕 다음에 장군 같은 이미지가 아니고 왜 우리 내조하는 엄마들 여성의 모습을 보면은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남편이 하는 것들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거 이게 한 번씩 쓰담쓰담 해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왕이라는 카드 자체가 능동적으로 본인이 뭐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수동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즉 짝사랑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티를 못 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제가 날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7개의 펜타클이 나타났어요. 여기 다크바이올렛인데 상대방 분은 뭔가 본인도 이 관계에 대해서 혹은 본인이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나는 100이면 100만큼 너를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거를 못 알아주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알아주지 못해. 오히려 서운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 사람이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으니 너 나 좋아해? 라고 물어보겠지만은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 난 너를 좋아한다고 티를 팍팍 내고 있는데 너는 왜 몰라줘?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럴 때는요. 요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너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식으로 표현해? 라고 물어보세요. 누군가는 사랑해 라는 이 단어, 직접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말로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을 꺼진다 한다든지, 아니면 어딜 만진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내 여자, 내 남자한테만 나타나는 행동들이 뭐야? 너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한 것 같은데 너의 사랑한다는 방식은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너의 볼을 만지는 거야 라고 한다면
가만 생각해보니 항상 내부를 만졌었어.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사랑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분이 좀 표현 방식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엠퍼러 여왕제의 다크 오렌지 컬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카드는 맞아요. 약간 결혼이라든지 임신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라 한다면 여성적인 매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다. 내가 본 여자들 중에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남성분이실 경우에는 남자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매너가 있는 사람이다. 매너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방 분의 속마음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상대방 분은 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좀 짝사랑이신 분들도 계시나요? 썸이신 분들, 이별하신 분들, 뭐 커플도 다 해당이 될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커플분이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프로포즈, 결혼에 대한 프로포즈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별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재회에 대한 생각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 혹은 짝사랑인데 약간 애매한 관계다라고 하신 분들이 한다면은 상대방 분이 여러분한테 고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생각들이 좀 머리 아파 보여요. 이게 소드 2번이 나오면은 이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충돌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거기에 봤을 때 요건 것 같아. 여러분들하고 상대방 분하고 다르다라는 거를 상대방 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좀 다른 결의 사람들이 만났다. 좀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프로포즈를 해야 될지 혹은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프로포즈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 보이고 고민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커플이신 분들이라 한다면은 결혼이라든지 좀 더 진지한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 이벤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별하신 분들이 한다면은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재회 의사를 밝히고 싶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내 방식대로 가야 될지 혹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가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이거지. 나는 카톡을 선호하는 사람이야. 나는 전화 포비아가 있어. 나 통화를 잘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카톡보다는 전화를 해주길 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는 카톡을 하는 스타일이지만 웨이팅님들은 전화를 더 선호해. 근데 내가 전화를 해야 될까? 아니면 카톡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충돌이 일어나긴 하지만 공통적인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고 싶다. 이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나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라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짝사랑하신 분들이 할지라도요. 이분께서 우리 한번 썸 타보지 않을래? 알아가보지 않을래? 라는 식으로 고백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카드가 나타나고 있네요. 자, 상대방 분의 속마음. 왜 또 그러는겨? 왜 또 그러는겨? 좀 그런 게 있네요. 상대방 분이 연애를 많이 안 해봤나요? 연애를 많이 안 해봤거나 아니면 연애를 했었을 때 항상 리드를 당하는 쪽이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리드를 당하는 쪽이었고 뭐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했었지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본 적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연애를 해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연애를 해본 적은 없었을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자신감이 많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다가가도 좋을지 아니면 자꾸 망설이게 된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움직일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은 내가 굉장히 좀 신중한 부분들이 있다. 지금 당장 무작정 너한테 내 마음을 고백하고 너를 끌고 갈 자신은 없어. 내가 그렇게까지 배포가 있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도 상대방 분도요. 본인 스스로가 답답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표현을 못하고 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본인 스스로도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뭐 그분을 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전 짱구의 훈이가 생각나요. 훈이가 수지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짱구를 보면은 근데 애가 막 수지를 짱구한테 뺏길까봐 막 팔방 동동 굴러.
근데 기회가 들어오면 애가 이상하게 각성을 해버려가지고 이상하게 어긋나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가지 않고 좀 엉뚱하게 튀어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답답해가지고요. 이게 좀 웃으면 안 되는데 이분의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훈이가 딱 짱구에서 보면 악의는 없잖아요. 근데 요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읽혀지는데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인가. 자기가 수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쟤 왜 저래? 저 주먹밥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나타나 버린 거죠.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책하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결국 항상 이렇게 사고를 저지를까라고 자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분이 좀 그렇게 좀 이상하게 각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 너가 나를 좋아하니까 각성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받아들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카드들 보면 상당히 좀 귀엽긴 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자체가. 이분께서는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켜서까지라도 자, 상대방 분께서는요, 본인의 모습을 바꾸면서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만남을 끝내고 데스카드가 나왔다 해서 다들 놀라신 분들이 데스카드가 나왔다 해서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데스카드는 이별만을 의미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컬러 카드가 스카이 컬러고 그 다음에 또 전체 카드가 들어왔잖아요. 이 다음 나온 카드들도 타로 카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제1막을 끝낸다. 이 막이 시작된다. 즉 우리가 좀 더 변화해야 될 시기이다. 썸웨이라고 한다면 연애로 변화를 할 거고 짝사랑을 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확인 안 했으면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나아가고 싶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고 있다 한다면 좀 더 책임감 있는 결혼으로서 평생의 동반자로서의 생각을 하고 있다.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재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관계보다는 좀 더 발전된 관계를 하고 싶다. 너랑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점 아까도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패턴대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각성이 된다. 훈이처럼 좀 엉뚱한 행동을 하네라고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은 그분 나름대로의 최선이지 않을까. 왜? 여러분들 놓치기 싫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은 속마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4번 메이트님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의 좀 더 깊은 무식에 가까운 속마음 좀 더 가보도록 합시다. 저희 메이트님들에 대한 속마음. 진짜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상대방 분께서.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같이 있고 싶어요.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 분은요. 우리가 한 배를 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하시네요. 컬러 카드들까지 좀 힘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은연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너랑 결혼해서 살면은 너무 행복하겠다라든지 나는 너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이분께서 또 간접적인 플러팅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일단 월드카드라는 건요.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게 자기 방어선으로 읽혀질 때도 있는데 지금 오렌지 컬러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야.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나 긍정적인 에너지, 나 또한 밝아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쓰리완드가 삼각관계로 읽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쓰리완드는 삼각관계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상황적인 부분이지 누군가 껴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을 것 같아요. 또한 노란색 컬러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밝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굉장히 먼 미래까지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별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재회를 굉장히 바라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카드 보면은 또 페이지 컵, 아까 소심한 카드 제가 퀸컵 짝사랑하는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페이지 컵이 조금 그래도 서툴긴 하지만 표현을 하기는 해요.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에이스 완드 카드 나왔죠. 사건을 일으키고 싶다라고 의미하는데요.
이분께서도 일단은 다가가고 싶고 자기 속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싶긴 하지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타일대로 가야 될지 혹은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가야 될지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에 더 우선 둬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여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이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하고 잘 해보고 싶어서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마음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 같은데 사실 4번 카드를 되게 많이 좀 뽑아주실 것 같아가지고 안 좋은 리딩이나 되면 어떡하나 라고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께서 자기 나름대로는 진짜 고군분투하고 잘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고군분투하고 잘 하고 싶은데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적인 경험이 그렇게 풍부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 여친, 전 남친이 리드를 해왔지 우리 이거 하자 저거 하자라고 리드를 해왔지 이분이 리드한 스타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큼 나는 항상 뭐 애인이 하자는 대로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랑 하고 싶은 게 생겨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매지션 카드가 나오긴 했지만 서툴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닌가? 내가 괜히 부담 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좀 망설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 뭐 하자라고 제안을 하시거나 연락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그거를 잘 따라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연애적인 스킬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많아 보이진 않아요. 속마음. 아이고. 좀 이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라든지 사업가이신 분들, 비교적 시간이 여유로우신 분들 있죠. 뭐 9 to 6가 아니고 스케줄 근무가 아니고 내가 일을 한 만큼 돈을 버는 구조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놓아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요일 몇 시에 미팅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때밖에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일을 하고 끝나고 봐야 되는데 미팅을 미루고 일단 그냥 여러분들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맞을 때 무조건 여러분들과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자기 일상생활을 놓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만 조심을 하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분께서 여러분들이 싫어서 헤어진다라고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너무 연애를 하면서 책임져야 되고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따라 나와. 막 사람들도 친구들이 나한테 변했다 그래. 너 예전에는 우리 만났는데 너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겨나서는 아예 쌩까하다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변할 수 있어 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나 강해지다 보니까 이분의 일상적인 부분들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적금을 낀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가서까지도 뭘 해주려고 할 것 같아 보여요. 속마음을 보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분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제가 아까 훈이처럼 좀 뜬금없이 각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뜬금없는 각성이 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약간 자기 일상생활을 지키면서 자기 쓸 수 있는 그 금전적인 여유 안에서 데이트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다 보니 뭔가 억지로 하고 막 무리해서 하고 그러다 보면은 더 망가져 있고 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일도 막 프로젝트도 굉장히 잘한 사람인데 연애를 하고 나서 프로젝트에 집중을 못해서 뭐 팀원들한테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것들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일을 해야 되라고 한다면은 일하고 와. 여러분들도 보고 싶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컨트롤 안 해주시면 이분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지금 막판의 카드들 보면은. 근데 그게 누군가 개입이 돼서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좀 본인 스스로의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해야 되나? 돈을 벌어야지 또 연애를 하고 또 돈을 벌어야지 뭘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껴두고 연애만 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굉장을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분이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역으로 놓을 수 있겠다. 거꾸로. 음. 연애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져서 연애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메이트님들께서도 만나기로 한 날짜에 웬만해서는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분께서 뭔가 노력하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께서 되게 이성적으로라도 또 리드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카드들의 조합이네요. 자, 그럼 상대방 분께서 저희 메이트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좀 더 직관적으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분께서 저희 메이트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직관적인 카드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카드가 많아서 조금 나눠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분이 하고 싶은 말 뽑았는데요. 자, 첫 번째 카드입니다. 자, 나는 선택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나한테 선택권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좀 뭔가 선택을 하시고 리드를 하는 게 어려워 보이는 카드가 나타났고요. 여러분한테 울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너와. 이별하신 분들이 한다면은 이 저지먼트 카드처럼 여러분들하고 다시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썸이 붕괴됐다. 썸붕이신 분들 또한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버리고 너에게 갈게. 우리 무슨 관계야? 알듯말듯해. 상대방 분은 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도 드는 카드들이 좀 나왔네요. 아까 나처럼 너도 나를 미워해도 돼.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카드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그러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상대방 분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짐작하고 계시는 부분들과 어떻게 동일할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